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우선 앞선 영상에서 그 소중한 댓글 올려주신 버들피니님, KKPP님, 향기님, 비비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유관수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중하고 훌륭한 의미 있는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훌륭한 댓글, 의미 있는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댓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썸네일에도 올렸지만은 여태 뭐하다 선거일이 임박하자 삭발쇼 하는 박형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태 뭐하다가 지방선거일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자 삭발쇼 하고 있는 부산시장 박형준이라는 주제입니다. 박형준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소속 대한민국 제2의 도시 현 부산시장입니다. 현 박형준 광역시장은 2021년 4월 8일부터 임기가 시작했고 이 당시는 보궐선거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래갖고 2022년 재선이 되었어요. 다시 그 지방선거에서 재선되어서 2022년도에 재선되어서 현재까지 부산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임기 만료는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만약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출마해갖고 낙마하면은 2026년 6월 30일까지 부산시장직을 수행하고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 가보니까 앞으로 4월 8일이 되면은 5년을 거의 채우게 됩니다. 이 부산시장, 현재 부산 박형준 시장이 5년을 얼마 안 남았죠. 한 며칠 안 남았죠. 4월 8일이 되면은 5년을 채우게 된다. 이 보궐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어쨌든 2선이면 2선째고, 만약에 이번 6월 달에 치른 6.3 지선에서 3선 시장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선거일은 6월 3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불과 한 두 달 10일? 한 70일 정도 남았네요. 오늘이 24일이니까 한 70일, 한 두 달 10일, 70일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보면은 각 여당, 야당, 각 당은 그 최종 후보는 완전히 결정된 데도 일부 있긴 있는데 각 당의 그 최종 후보는 거의 아직까지 완전하게 결정되지 않았죠. 지금 경선 중이죠. 각 당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민주당대로 지금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는 중이고, 현재 박형준 시장도 보니까 3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까지 할 수 있잖아. 3선까지 도전할 수가 있죠, 법적으로. 허용을 해놨지. 3선까지 할 수 있게. 어떻게 도전을 할 수 있게, 3선까지. 그래, 가보니까, 박영준의 대항에서, 국힘 소속, 국힘 어떤 당내 경선 경쟁자는 누구냐니까, 주진우다, 주진우. 국힘의 당내 경선의 상대는 주진우예요, 주진우. 부산에 있는, 부산 해운대 지역구죠, 주진우. 참, 박형준이나 주진우나 깜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냉정한 평가인지는 몰라도, 박형준이나 주진우나 그나물의 그 밥 아닙니까? 누가 되든
박용지가 되든 뭐 주진우가 되든 누가 되든 뭐 본선에서 힘든 싸움을 해야 될 것이다. 과거와 달리,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이 PK 민심도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대기만 꽂아도 그 국힘 계열의 정당 출신이면은 막대기만 꽂아도 막 찍어주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그 국민 주권 정부의 탄생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워낙 뛰어나게 탁월하게 국정 수행을 하고 계시고 이에 대한 평가가 좋아요. 여기 PK에서도. 그러니까 좋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국정 지지도가 PK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워낙 일을 잘하시고 성과를 보여주니까 효능감을 보여주니까 이 국민의힘의 텃밭이었던 PK 민심도 변하고 있다. 요동을 치고 있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또 TK하고 또 달라요. 이 PK는. TK하고 달라갖고 같은 영남이라도 분명히 다르다. 차이가 있다. TK와 PK는. 이 PK는 부산 경남 PK는 불과 몇 년 전에 그 민주당한테도 기회를 줬다. 불과 몇 년 전에 그 민주당 출신들한테도 시장 자리도 줬고 선택을 줬고 뽑아줬고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 몰빵으로 그때 선택했어요. 특히 부산. 그때 언제냐면 2022년이죠. 2022년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문재인이 대통령이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지방선거. 아니죠. 제가 착각을 했네. 2022년이 아니죠. 2018년. 2018년입니다. 2022년도는 민주당이 몰살했고, 지선에서. 그때는 이제 윤석열이가 취임해갖고 한 달도 안 돼서 치러졌잖아요. 그때는 민주당이 완전 참패를 했고, 국민님한테. 그러니까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2018년도 그래서 맞죠. 2022년도 우리 지금 26년 맞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부산 시민들이 민주당을 한테 완전 몰표를 주었습니다. 그래갖고 부산시장 오거도이도 당선되었고 그때 물론 오거도이가 당선됐는데도 불면 사고를 치갖고 쫓겨났지만 도중에 어쨌든 시장을 뽑아줬고 구청장도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민주당을 찍어줬다고 부산 시민들이. 근데 그때는 좀 특수 상황이 있어요. 특수 상황. 그때는 어떤 남북 어떤 정상회담이 연속적으로 늘리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또 트럼프와의 그 김정은과의 어떤 싱가포르의 만남 북미 정상회담 이런 어떤 연속적인 어떤 개최로 정상회담 개최되고 아니 어떤 남북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통일에 대한 기대감 그런 기대감이 부풀어 갖고 전 국민적인 어떤 지지가 있었죠. 그래갖고 그 당 지방 지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민주당이. 그 때문에 그때 어떤 남북 평화 물결 그 무대에 이제 부산 민심도 같이 편성해 갖고 민주당한테 몰표를 준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4년 후에 치러진 이제 정권이 바뀌어갖고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치른 2020년도 지선에서는 완전히 참패했죠, 또. 응? 민주당이 참패하고 국민의힘이 또 삭설이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6.3 지방선거는, 6.3 지선은 아직까지 어떤 2018년도에 같이 어떤 남북 어떤 이슈, 남북 화해 무드, 어떤 평화 무드, 그런 어떤
가능성은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좀 힘든 것 같고 남북 문제가 이슈가 되는 거는 좀 힘든 것 같고 현재로서는 어떤 트럼프의 어떤 그 전쟁, 이란과의 그 전쟁, 그것 때문에 지금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유가가 뛰어오르고 막 혼란이고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잖아요. 기름값이 오르고, 그럼 자동적으로 물가도 치솟고, 이런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전 세계가, 특히 우리나라도 뭐 예외가 될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에 어떤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데, 트럼프의 그 미치광이 미친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어떤 지방선거의 어떤 국민적인 어떤 평가의 기준은 과연 현재 이 위기잖아요. 이 위기를 어떻게 어떤 이재명 정부가 슬기롭게 능력 있게 잘 대처하는가, 그에 대한 어떤 평가를 보고 심판을 할 것 같아. 그런 어떤 제 나름대로 예상합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가 그 위기와 이런 국제적인 어떤 정세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이 위기를 타개하는가, 그걸 보고 찍어줄 것 같아. 그런데 현재 예상으로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 어쨌든 위기에 강하고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고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고, 그리고 어쨌든 취임하고 나서 지금 계속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그 국민 주권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민주당 후보들한테 표를 줄 것 같아. 그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이죠. 정치라는 거는 뭐 언제 바뀔지 모르고 또 생물이니까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후보들한테 어떤 국제 정서도 그렇고 불안하니까 그 위기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죠. 현재는 뭐 그러는데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대통령 취임한 어떤 역대에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 그 취임하고 1년 이내에 치르는 어떤 전국적인 선거는 집권 여당이 좀 유리하다,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 또 평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민주당한테는 유리하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선거라는 것은 방심해서는 안 되고 항상 긴장해야 되고, 민주당도 그렇고 어쨌든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 그 부산시장 박영준의 그 삭발쇼, 예? 삭발이 뭡니까? 보통 우리가 뭐랍니까? 이발 기구 있잖아요. 깎는 기구. 그게 우리말은 아니고, 일본 쪽 말 같은데, 어쨌든 바리깡 하잖아요. 어쨌든 그거는 막 머리를 미는 그런 삭발쇼를 지켜보는 어떤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이 참 묘하다. 삭발하는 박영준의 그 모습을 보니까 부산 시민으로서의 감정이 좀 묘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어떤 삭발하는 그 삭발 쇼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제 선거가 다가왔구나. 또 선거가 다가왔는데, 선거가 임박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박영준이가 똥줄이 당기는 거죠, 이제. 어지간히도 급한 거야, 지금. 집단의 억수로 급해. 불안한 거야. 똥줄 당기는 거야. 박영준이가 삭발 쇼를 할 때는. 그런데 처음에는 박영준이가 삭발을 했다, 이런 소리가 들리기에, 뉴스에. 들리기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박영준이가 삭발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확실히 잘 모르고, 그 뉴스가 들리길래, 그 박영준이가 삭발한다는 뉴스를 보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국힘 내부가 지금 그것도 문제가 많잖아, 지금요.
내부가 뭐 관리가 그 분열이 돼갖고 뭐 한동훈 패거리 뭐 장도혁 패거리 나라 싸우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기도 그 윤 어게인 세력을 손을 끊어야 되니 윤하고 손절해야 되니 하는 어떤 그런 소수지만은 소장파 그 국회의원들이 쪽에서는 그래 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그건 아직까지 국민의 그 장도경이는 윤하고 손절을 못 하고 있잖아요. 윤 의견하고 그 관계를 못 끊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나는 혹시나 그 박영주가 뭐 삭발한다기에 이 사람이 그래도 뭐 국힘의 어떤 장동혁 대표한테 그 윤 의견 세력과 절연을 해라, 절연을 해야 된다, 그런 호소를 하는 그런 삭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전혀 그거와는 관계없고 윤 의견 세력하고 손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장도경한테 어떤 요구하는 호소하는 그런 삭발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걔도 참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박영중 정도 되는 어떤 정도 되는 위치에 있으면 그 국힘 쪽에서는 중견 정치인이고 나름 영향이 있는 그런 정치인인데, 그 극우의 앞잡이, 극우 패거리들의 그 딸랑이로 저를 전락한 국힘을 일깨워주는 그런 어떤 삭발 쇼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그게 박영준의 한계인 겁니다. 한계입니다. 최소한의 제대로 된 그 정치적인 감각을 갖고 있고, 좀 그래도 이 나라 정치를 파는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은 삭발을 하려면, 그 삭발을 하려면 그 정도의 삭발은 해야죠. 명분이. 장동혁 대표 보고, 윤관철 소련 절연해라. 관계 끊어라. 윤핵에 무리하고 완전히 손절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삭발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오히려 들리는 뉴스에 하면은 박영준의 그 선대위원장을 그 부산에 그 있는 그 세계일교회입니까? 세계일교회 그 손은보 목사의 아들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답니다. 오히려 그 윤의견을 외치는 손은보 목사 있잖아요. 그 거구 쪽 목사 전한계라고 같이 그 목사의 아들을 자기의 어떤 이번 선거에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답니다. 손은보 목사의 아들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윤의견을 외치겠습니까? 윤의견하고 우리 당이 절연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겠습니까? 제 기대가 너무 지나쳤죠. 기대가 너무 큰 겁니까, 제가? 오히려 뭐 손은보 목사의 아들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니까 거구 쪽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 선거에, 지 어떤 당내 경선에, 어떤 주진우하고 어쨌든 경선을 하긴 해야 되니까, 경선을 해야 되니까, 주진우하고. 그러니까 그 경선에 유리하니까, 거구 쪽하고, 거구 목사의 아들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판단해서 이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렇게, 윤의견에 무련하고 절연해라 그런 소리 하겠어요?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보니까. 그쪽하고. 그러니까 이 박영준의 삭발쇼는 삼선, 자기 어떤 부산시장의 삼선을 향한 정치쇼에 지나지 그 정치쇼에 지나지 않는 저열한 진짜 수준 낮은 짓이다. 그래서 이제 본인도, 박영준 이 사람 본인도 쪽이 팔리는지, 삭발 하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는 본래 이런 삭발이나 단식하는 거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번에는 할 수 없이 이걸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변명을 넣어놓더라고요. 평소에도 지금 이렇게 쇼하는 거 별로 좋게 생각 안 했대. 그런데 왜 합니까? 그럼 평소에 소신대로 그런 정치쇼 하지 말지, 삭발쇼 하면 안 하면 될 거잖아. 그런데 왜 해? 이번에는 할 수 없이 하는 거래. 지 말로는 변명을 그래 넣어놓더라고요.
부산시장을 이 사람이 근 5년 동안 했어요. 거의 5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 그동안 뭐 하나 이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뭡니까? 그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 통과, 이걸 들고 나갖고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통과 안 되고 있다고. 이 삭발소의 명분이 뭐냐? 이유가 뭐냐?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 통과가 안 되고 있다. 그걸 촉구하기 위해서 삭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삭발하는 이유가, 이 완전 선거용이죠. 예? 이제까지 5년 동안 뭐 하고 있다가, 이제 내일 모레 선거가 다가오니까, 부산 뭡니까? 부산 민심을, 부산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부산을 위해서, 삭발까지 하고 하는 사람이다. 완전 선거용이지, 선거용. 이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근데 보니까 이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이, 보니까 2024년 5월 31일 국회에서 발의가 됐어요. 그 대표 발의한 사람이 누구냐? 그 민주당 소속 전재수 의원이고, 그리고 그 국민의힘 이현성 의원 두 사람이 대표 발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5월 31일 날 발의가 됐어요, 이게. 국회에서 대표 발의가 됐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는 항의 차원에서 빨리 통과시키라고 하는 삭발쇼다. 삭발을 하고 있다. 그런 명분입니다. 그런데 2024년 5월 31일이면은 그건 1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건 1년이 다 돼가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와서 그동안 뭐하다가 이제 와서 부산 발전에 꼭 필요한 법이니까 통과시켜달라 하는 이 삭발쇼를 하는 겁니까? 거의 1년 동안 뭐하고 있다가 갑자기 선거 앞두고 삭발쇼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도가 불순하다 이거죠. 꼼수 부리는 꼼수를. 이때까지 쳐놀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선거가 다 오니까 보여주기, 부산 민심에 보여주기 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박용진 부산시장 하는 사람은, 물론, 뭡니까, 그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 이게 통과되면 좋겠죠. 부산 발전에 도움 되겠죠. 어쨌든. 이게 뭐니까 싱가포르처럼 이래 만든다는 어떻게 하고 이번만 통과되면 싱가포르처럼 될 수도 있고 세제 지원 규제 폐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 법이 통과되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던데 물론 통과되면 도움 되겠죠, 부산에. 그러나 이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통과돼야 되겠죠. 어쨌든 전재수 의원도 발의를 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통과시켜야 되는 거고, 그러고 더 큰 게 있잖아요. 그 현재 이재명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그 부울경 메가시티, 그걸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방 발전의 어떤 5억 3특입니까? 부산 이재명 정부의 그 지방 발전 전략이 5억 3특이잖아요. 그러니까 5억 중에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5억의 하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역화. 앞으로는 광역화가 돼야 된다. 부산, 울산, 경남이 합치는 메가시티가 돼야 되지만은 어떤 거대한 경제권을 만들 수 있고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지방 발전을 위해서 지방 분권, 지방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부울경 메가시티잖아요. 그럼 이에 대해서는 박영준이라는 사람은 부산시장으로서 소극적이에요, 소극적.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짓거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당과 자기 소속을 떠나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되고 된다면 당연히 찬성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정파적이야. 이 사람 하는 행위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하고 전혀 다른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박정희가 만든 어떤 정책이든
김대중이 만든 정책이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어떤 것도 채택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정파적이야. 민주당 정부에서 이걸 추진하니까, 분리가 추진하니까 미온적이야, 소극적이야. 그런데 불경, 뭡니까?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 이거는, 인자 와서 1년 동안 넘게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인자 와서 선거 따고 오니까 개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뭐였어요, 그동안. 그래, 부산을 위해서 필요한 법이면은, 부산 발표하면, 1년 동안 벌써 가면, 노력하고, 투쟁하고, 국회를 가갖고, 의원들 설득하고, 통과시간을 했어야지. 1년 동안 뭐 쳐놀라가 인자 와갖고, 선거 앞두고 이런 보여주기 쇼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심이 그 어떤 속셈이 보인다는 거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은, 1년 동안 부산시장으로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회를 찾아가갖고, 야당 국회를 찾아가갖고 설득을 시켜야지. 여야 합의로 이거 발의된 거야, 보니까. 대표 발의자가 민주당 전재수, 국힘 이현성, 그러고 부산 국회의원 18명 전체다가 같이 한 거야. 같이 추진한 거야. 합의한 거야, 이게. 여야 합의한 걸 안 하니까. 그러면은 빨리 여야 합의가 됐어. 협치된 거니까. 부산시장이 적극 나서갖고 해야지. 인자 1년이 다 돼가는데, 인자 시기 나가고, 통과시켜달라. 이때까지 뭐 하다가, 선거 앞두고, 이런 쇼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진정성이 의심되는 거예요, 이 사람 하는 쇼가. 그러니까 쇼하다, 삭발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또 가관이에요. 전라북도, 강원도는 이런 게 통과되었는데, 왜 부산은 통과 안 시켜주나? 이러면서 은근히 또 지역 감정을 자극해요, 또. 왜 부산을 차별하나? 전라북도하고 강원도는 통과시키는데, 뭐가 이유가 있겠지. 절차상에 문제 있었겠지. 고의적으로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켰어. 민주당이 어쨌든 다수당인데, 고의적으로 이게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겠냐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 절차상. 고의적으로 부산을 뺀 게 아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또 몰고 가는 거야. 전라북도하고 강원도는 통과됐는데 왜 부산은 통과 안 시켜주나? 지역 차별 아니냐? 슬쩍 또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거야, 또. 현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니까. 국민의 윤석열 정권에서 일 안 했겠지. 일 할 수가 없지. 민주당 정권이니까 민주당의 어떤 지역 감정을 또 자극하는 거야. 이 인간이. 그러니까 형준이 이런 개쇼하는 이유가 결국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집권당이고 이러니까 이 민주당의 책임이 아니냐. 그런 걸 주장하는 거야. 자기는 부산 발전을 위해 이래 삭발까지 하는 헌신하는 사람이고 결국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그 법이 통과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의도하기 위해서 부산 민심에 불을 넣기 위해서 이런 쇼를 하는 겁니다. 에? 부산은 총 18석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지역구가 18개 있는데, 18개가 있는데, 18개가 있는데, 지역구가. 그 중에 국민의힘이 17개 의석을 차지했고, 유일하게 민주당은 한 석. 그게 전재수, 의원이 한 석입니다, 한 석. 국민의힘이 완전 다수당이에요, 삭설이 한 겁니다. 18석 중에 17석이 국민의힘이야. 한 석만 민주당이야. 그런데 국민의힘 17명은 이때까지 뭐 했냐 이거야. 국민의힘 17명인데 17명 국회의원은 뭐 했냐고. 부산시장하고 같은 당이잖아. 그럼 17명하고 부산시장 박용진하고 힘을 합쳐갖고 국회를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야당이라도.
합의된 거잖아. 이 민주당하고 합의된 협치된 법안이란 말이야. 같이 발의한 거야. 그러면 얼마든지 평소에 발의하고 나서 노력을 했으면은 국힘 의원 실투명하고 부산시장 노력해서 벌써 통과됐지. 민주당이 같이 대표 발의했는데 합의를 해줬는데 이걸 뭐 때문에 지연시키겠어요? 그냥 노력 안 한 거지. 쳐놀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선거에 임박하니까 요거 갖고 한번 내가 장난 한번 치보자. 개쇼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박형준 시장이 그 임기 5년 동안 3년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 3년이. 에? 자기들이 어떤 저것들을 집권당인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부산발전면서 인자 임기 1년도 안 되는 그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니까 부산을 뭘 차별하고 있다? 또 이런 또 지역 홀대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이 부산의 어떤 국민힘 이 정권, 국민의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항상 그 지역 감정을 자극해요. 이 인간들 하는 거 보면은. 그래갖고 자극해갖고, 경상도 사람들 결집시키고 이런 행위를 계속 이따가 해왔어요. 또 이런 또 수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응?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최초의 어떤 정권 교체,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룬 그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한 김대중 정부 때도, 얼마나 이 부산 쪽에 그 당시에 야당이 된 거죠.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가 이제 여당이 되고 집권당이 되고 저가 이때까지 평생 이때까지 집권당 해쳐본 놈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야당이 되니까 부산 특히 경상도시 부산에서는 뭐 하면 항상 김대중 정부 때도 부산 홀대한다, 부산을 지역 차별한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이야기했다고. 이 지역 언론도, 이 부산에 있는 지역 언론들도 덩달아 갖고 그게 동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박영준이가 이런 식으로 지역 감정, 지역 차별이다 하고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면 부산에 있는 지역 언론들 있잖아요. 다 동조한, 거기 같이 박영준이가 이야기하는 데 써준다고 또 같이 덩달아 같이 동조하고 있다고. 지역 언론들이, 이 썩은 부산 지역 언론들이. 이재명 정부가 부산을 차별하고 있습니까? 부산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요런 게 나오면 또 마치 또 자극해요. 부산을 홀대한다. 항상 이래요, 이것들은. 정권이 뺏기고 나면은. 그래도 포를 결고 모으는 거. 시민들의 지역 감정을 자극해갖고. 절대로 이번에는 쏘아 넣으면 안 돼요. 부산 시민들 정신 차리시고, 말도 안 되는 어떤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이런 박용준이 그런 사기 정치 공작에 더 이상 부산 시민들이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요. 이 자들이 공작에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노상 그래, 이것들은. 정권이 뺏기고 저 야당이 되면은, 정부 여당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화살 돌리는 거야. 부산을 차별한다, 홀대한다. 부산 차별, 지역 홀대. 요 지역 언론들 같이 덩달아 보조 맞춰주고. 아직도 거기 남아있어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얼마나 부산에 진심입니까? 부산을 위해서, 부산을 살리려고, 몰락하는 부산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부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갖고 그때 부산 시민들이 좀 아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민심이 돌아선 거야. 부산 시민들은 이제 아는 거지, 어느 정도. 아무리, 가짜뉴스 그런 게 나와도 이제는 눈에 보이니까. 이재명 정부가 부산을 위해서 하는 일이 눈에 보이잖아요, 실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 해내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유치한 거 아닙니까?
해수부 부산 시대를 열은 걸 완성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아무것도 어느 역대 정부도 해내지 못한 것을 이재명 정부가 취임 1년도 안 된 시기에 작년에 마무리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이제 보고 느끼는 거야. 아무리 언론에서 가짜뉴스 내봐도 눈에 이제 보고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그래 민심이 돌아서는 거지. 이제 이재명 정부를 다 평가하는 거지. 아 진짜 일 잘한다. 부산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네. 에?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하면은 가만히 이상의 부산에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나오는 겁니다. 눈으로 보니까 해내고 있거든. 잘하고 있거든. 부산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부산을 해양 수도를 만들겠다. 북극 항로의 중심지를 만들겠다. 그러고 어떤 뭡니까? 뭐 회사 부분도 유치하겠다. 뭐 투자은행도 설립하겠다. 그러고 어떤 해운기업을 본사에 서울에 있는 해운기업들을 옮기겠다. 계속 지금 뭐 선물 주고 있잖아 부산에. 응? 그냥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부산을 위해서 지금 열일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어느 정권도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부산에 대해서. 에? 저거 정권이, 국민의힘 정권이, 집권을 잡아도 부산에 이래 해줬습니까? 부산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어요? 국민의 정권 때 뭘 했습니까? 부산을 위해서. 부산이 더 몰락시켰지, 부산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모르니까 박영주가 이제 경고가 이제 똥줄이 땅내는 거지. 아이고 막 이대로 가다가 삼선이고 지랄이고 깼다 떨어지겠다. 위험을 경고등을 느끼는 게지도. 이대로 가다가 안 되겠다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개쇼를 마지막 사점을 채워봐라. 지 나름대로 생각이 이게 삭발 개쇼야. 삭발소야. 에? 위기에 처하니까 아이고 앞으로 이러가다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지방선거에서 떨어지겠다 싶으니까 이런 개쇼를 하는 겁니다. 삭발쇼를. 그런데 이미 국민의힘의 어떤 무능한 국민의힘 소속의 이 무능한 시장 박영준에 대한 평가는 부산 시민들한테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이미 박영준으로서는 안 된다. 능력 없다. 그런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지금. 5년 동안 일을 시켜봤잖아. 응? 5년 동안 시켜보니까 개판이거든. 무능하거든. 그럼 이제 바꿔야지, 이제. 새로운 상황을 바꿔야지. 일을 시켜보고, 일을 잘했으면 계속 찍어주는 거고, 못했으면 다른 사람을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시민도 이제 심판하겠다는 거지, 박영준에 대해서. 대다수 부산 시민들은. 시켜보니까 못하거든. 그 얘가 나왔잖아. 그 무능한 그 사례가 천재잖아요. 박영주가 무능한 사례가 5년 동안에 무능이 다 알고 있잖아. 뭐가 무능하냐? 예를 들면은 부산 엑스포 유치 2030 2030년을 개최되는 부산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처참하게 실패했잖아. 예? 그때 윤석열 정권 취하잖아요. 지금 부산시장이고. 얼마나 난리구슬 지었어요. 돈 어마어마하게 수천억의 예산을 써가면서 처참한 실패를 했잖아. 참패를 했잖아. 참패. 돈은 돈대로 엄청난 수천억의 예산을 다 날려버리고. 광고에 다 날리고. 그때 도배를 했어요. 저는 잘 알아. 제가 부산 시민이기 때문에 부산 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엑스포 유치한다고 뭔 지하철 그 타면은 그 지하철 지하에 그 광고가 처발아놨어. 광고를. 부산 엑스포 유치해서 하면서 그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광고판. 도배를 했다니까 부산 지하철 전체. 그 광고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게. 엄청난 몇천억의 예산을 썼잖아요. 응? 그래서 수천억의 예산을 쓰고도 참패했잖아. 그것도 그 사우디한테 뺏기죠. 사우디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경쟁했는데 결국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가 따냈어요. 개최를. 2030
개최지를 사우디 리야드한테 뺏겼다니까. 그것도 차 뺐다니까. 119대 29, 119대 29. 예? 대한민국 부산이 얻은 표는 29%밖에 안 돼, 29. 29야, 29. 사우디는 119고, 119. 119대 29야. 이런 처참한 참패낸 거야. 그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그때 박영준이도 막 이거 유치한다고 핑계대고 막 해외 기 나가고 했잖아. 예? 유치 운동한다고 한다면서. 세계 각지 돌아다녔잖아. 응? 그래 놓고 어떤 책임도 안 져. 박영준 이 사람도 그 책임을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그 유치 실패 대참패에. 그 책임을 물어야 돼, 이번 선거에서. 예산은 엄청나게 날리고. 그것도 뭐 비등하게 졌으면도 몰라. 119대 29가 뭡니까? 쪽팔리고라. 아이고, 인간들아. 이게 윤석열 정권의 능력이야, 능력. 응? 부산 시민들도 이걸 평가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때 유치한다고 막 직전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가능했다. 흩은, 희망 고문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처참한 패배. 에이구.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무능이냐, 이 사람의 박영주이가. 부산이 뭐 노인과 바다의 도시다. 이런 우스개 비꼬는 부산은 노인과 바다다. 노인과 바다만 있다. 노인과 바다만 있는 도시다. 이런 비아냥 섞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런 비아냥 섞인 이런 데서도 이 박영준이 책임도 한몫한다. 노인과 바다의 도시를 만든 그런 비아냥의 책임도 박영준이 있다. 한몫했다. 그 일자리를 위해서 일자리를 한 개라도 더 늘려도 일자리를 부산에 일자리를 유치하고 더 늘려야 되는데도 그래야 청년들이 안주하고 저 서울이나 경기도로 안 갈 건데 그 있던 일자리마저 그 공장도 폐쇄시키고 다 타지고 철수시키고 그리고 그 자리에 공장들 다 쫓아내고 아파트만 지어댄 게 박영주입니다. 박영주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토건 행정, 토건조예요, 토건조. 토건 행정의 대표적인 인물이 박영주예요. 토건 행정만 하는. 아파트만 지어댔다니까? 멀쩡히 그 일자리 일하고 있는 공장 근로자들 다 그냥 철수시키고, 안 그래도 일자리 없어서 난리 다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되어버리는데, 있던 일자리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응? 심판해야지, 이제. 응? 이런 사람을 계속 또 시장을 사실 또 시켜야 되겠어요? 이런 무능한 자를.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 그 윤석열 정권, 정권 3년 동안은 유치 못한 산업은행 부산 유치. 저거 윤석열이 공약했잖아. 민주당에서 공약한 게 아니야, 산업은행은. 윤석열이가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서 선거운동관에서 공약을 한 거야. 그런데 저거 3년 동안 어떤 유치도 유치하지 못한 인간이 이재명 정부한테 징계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으니까 이재명 정부 해달라고, 해내라고, 시켜달라고 징계되고, 이런 인간입니다. 저거 정권에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것들이 왜 저거 정권에 왜 못했냐고, 3년 동안. 산업은행 유치를. 그래 놓고 정권 바뀌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니까 이재명 정부 보고 이제 해달라고, 해내라고 징징대고 있어요. 이 인간이. 참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저거 책임은 없어. 저가 어떤 책임질 일은 전혀 없고, 오로지 남 탓, 이재명 정부 탓, 민주당 탓, 이런 인간이에요. 응? 저거 정권 때는 아무것도 못한 무능한 인간들이, 참 한심한 인간입니다. 응? 부산 시민들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또 이런 무능한 자를 또 뽑아주면 진짜 그거는 부산 시민들도 구제불능이에요, 이제. 좀 정신 차립시다, 부산 시민들.
또 이 사람이 또 중요한 건 뭐냐? 그 박영준 하면 LCT야, LCT. 에? 박영준 딱 하면 떠오르는 게 그 해운대에 있는 그 초호화, 초고가 아파트, 에? 부산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 LCT 아파트. 응? 그게 특혜 분양 의혹이 있잖아요. 그게 보궐선거 처음으로 제가 부산시장 보궐선거 나서 그게 문제가 돼갖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결국 특혜 분양 의혹이 있었는데도 그 당선되고 나서 수사가 부산 경찰청에서 수사를 했는데 부산 경찰청에서 경찰이 했는데 전부 뭐 무혐의 그 관련된 그 혐의를 받는 특혜 분양 의혹을 받는 혐의들 대부분 거의 무혐의 처분해버리고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분명한 어떤 의심이 있고 의혹이 있는데 특혜 분양을 받은 의혹이 농후한데도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뭐 증거가 없니 시효가 지났니 이리 떠들면서 경찰이 처벌을 한 사람 못했어요. 박영준도 마찬가지야. 박영준도 그냥 뭐 무혐의 살짝 무혐의로 끝난 거예요. 증거가 없니 시효가 지났니 이러면서. 응? 그래서 그 당시 이게 문제되니까 내가 당선되고 나면은 그때 보궐선거 처음에 당선됐잖아. 응? 그때 제가 약속을 했다고. 내가 당선되고 나면 팔겠다 이거 철저하게 약속을 했다고. 그런데 보도를 보니까 2021년에 4월 달인가 그때 당선됐잖아. 그때 약속해놓고 팔겠다고 분명히 해놓고 현재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도 보면은 현재 나온 거 보면 보도상으로 보면은 2024년 10월 달까지도 보도에 나온 거 보면은 팔고 있지 않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다. 판다고 네가 당선되면 분명히 이거 팔아치우겠다. 그러고 공익적으로 남는 게 있으면 기부하겠다 이런 공갈 치놓고 약속해놓고 3년이 지났잖아. 약속한 3년이 지났는데도 2024년 10월 보도에 의하면 그때까지도 안 팔고 있다. 지금은 어떻게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3년이 지난 그 당시 2024년 10월까지는 계속 보유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모르겠어요. 그 뉴스가 아직 못 찾아봤는데 안 나오던데. 어쨌든 3년이 지난 그 당시 자가 약속한 걸 어기고 2024년까지는 10월 달까지는 보유하고 있었다. 그 뒤로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아직. 그런 보도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이것도 탈탈 털어야 돼요. 제대로 다시 수사해갖고 이게 엄청난 문제였었다니 LCT 이게 그때. 그런데 의혹이 있었는데도 그냥 수사 무혐의 종결 처리해버리고 다시 털어야 되겠다. 제대로 수사해갖고 옳은 수사를 안 했어요. 경찰들이 봐주기 수사를 한 거예요. 다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돼 이거. 엄청난 비리가 있다고 그런 의심을 받고 있다고 이게 LCT가 정치권하고 유착돼갖고 엄청난 이게 비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밝혀야 돼요. 탈탈 다시 원칙대로 다시 수사해갖고 그 당시에 이게 뭐니까 박용진 말로는 21억 주고 샀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2022년 그 당시니까 5년 전이죠. 5년 전에 1억 주고 샀는데 그 말로는 21억 주고 샀는데 그 당시에 5년 전에 50억이 넘어서 50억 호가가 엄청난 두 배 이상 뛰어오른 거지. 이런 인간들입니다. 어쨌든 요거 LCT 혐의 의심되는 거 박영준이가 어떤 특혜 분양 의혹이 있는 이것도 다시 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6.3 이번 지방선거에 6.3 이번에 이 지방선거에서는 부산을 위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 없는 무능한 박영준을 심판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부산에서는 이 남탓만 하고 무책임한 정치인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몰락해 가는 이 부산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고 진짜 청렴성도 갖추고 훌륭하고 참신한 후보로 다시
새로운 시장을 뽑아야 됩니다. 박형준은 3월 23일 국회 앞에서 삭발쇼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아까 말한 그 뭐 글로벌 뭐 허브 뭐 도시 뭐 허브 글로벌 뭐 허브 도시법이 이 법이 통과 안 되면은 자기가 부산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라고 했어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대. 부산에서. 이 법이 통과 안 되면은 부산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닌대, 자기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좋아요, 그래. 자기 말이니까, 자기 생각이니까 좋다. 그래,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부산 시민으로서 제가 부산 박영준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은 부산 시민들은 박형준 시장의 그 무능과 남탓, 무책임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부산 시민들이 이제 얼굴을 못 들고 다녔어요. 당신 때문에. 박형준 당신 때문에 당신이 그 무능, 남탓, 무책임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부산 시민들이. 에? 반드시 민주당은 이번에 제대로 된 능력 있고 청렴한 후보를 내세워갖고 부산시장을 반드시 탈환해야 됩니다. 박형준 아웃. 민주당 출신 부산시장 당선 실현. 꼭 민주당 출신 부산시장이 당선돼야 됩니다. 박영준은 아웃돼야 되고. 이상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서없이 또 이야기해봤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어쨌든 많이 따뜻해졌고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봄의 계절이 오기는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방송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